앉아주십시오. 2021 구합 1298호 폭행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합니다. 국민 형사 재판에 참여에 관한 법률이라면 배심원들은 오늘 재판에 있어 법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배심원들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선서는 1번 배심원 대표로 낭독해 주십시오. 선서 본 배심원들은 이 재판에 있어 사실을 정당하게 판단할 것과 이 법정에 설명하는 법과 증거에 대하여 진실한 판결을 내릴 것처럼 좋게 선서합니다. 선서자 홍조영리 모두 앉아주십시오. 장선호 피고인 나오셨습니까? 예. 검사는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문산 검사 출석하였습니다. 부정형 검사 출석하였습니다. 노태준 검사 출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윤민지 변호인 출석하였습니다. 이정호 변호사 출석하셨습니다. 김다현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원하지 않을 경우 말하지 않거나 질문에 대한 대답을 거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하는 말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예. 피고인의 이름을 말하여 주십시오. 장선혜입니다.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나요? 2001년 1월 18일입니다. 사는 곳은 어디인가요? 수원시 영통구 외탄로입니다. 등록 기준지는 어디인가요? 수원시 영통구 원천로입니다. 직업은 무엇인가요? 대학생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검사는 피고인에게 대하여 재판을 청구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재판장님. 피고 장선우는 2021년 7월 22일 밤 8시경 원고 정한이를 데이트로 유인해 수원시 메탄로에 위치한 김혜나 씨의 창고 안에서 당시 연인이었던 원고 정한이 씨의 뺨과 복부 및 다리를 여러 번 고의적으로 폭행하여 이른바 데이트 폭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내가 못난 게 뭐라고 그렇게 괴롭게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널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왜 그렇게 바람을 폈는지도 모르겠고 말도 안 해주니 이렇게라도 입을 열어야겠다 라고 말하며 원고 정한이를 폭행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하루 전인 2021년 7월 21일 폭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정한이에게 긴팔을 입도록 유도하여 폭행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형법 제260조 1항 폭행죄와 형법 제30조 공무죄, 형법 제277조 1항 중간금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장 받아보셨습니까? 예. 검사가 방금 말한 공소사실 잘 들으셨죠? 예. 피고는 공소사실 인정합니까? 저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환이를 때린 적이 없다니까요. 변호인도 의견 제시하시겠습니까? 예.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으로 지목되어 오늘 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를 폭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지금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의 주장으로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 계획을 밝히시고 증거를 신청하여 주십시오. 예,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임을 증명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건의 최초 목격자 및 창고 주인의 김혜나와 당시 원고를 담당한 외상골절 및 전문의 배한이를 증인으로 신청하며 당시 창고와 CCTV와 119에 신고한 의문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또한 당시 원고를 폭행한 사람을 추리기 위하여 원고의 증언 하에 원고를 만난 사람들을 증인으로 만난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합니다. 원고인 측은 신청한 증거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검사가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겠습니다. 피고인도 주장에 관한 입증 계획을 밝히시고 증거를 신청하여 주십시오. 예,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진범으로 추측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7월 22일 사건 이후 장선을 목격한 장리지와 장선의 대학 동창인 민지우를 증인으로 신청하며 분노절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리를 피하려던 피고의 행동을 경고받기 위해 의사의 소견서와 진단서를 증거로 신청합니다. 원고인 측은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그럼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과 증거들도 채택하겠습니다. 양측은 더 신청한 증거 있으십니까? 검사 측은 없습니다. 변호사 측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증인 신문을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모두 출석하셨나요? 김은하 증인과 배한희 증인은 모두 출석하였습니다. 장례 증인과 민주 증인도 출석하였습니다. 증인들은 모두 증인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증인들은 신분증을 제출해 주십시오. 증인들 중 피고인과 친인척 관계가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증인들은 기억에 따라 진실만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들은 증언하기 앞서 오로지 진실만 말했다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선서한 후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를 처벌받게 됩니다. 네. 이제 선서하겠습니다. 선서는 김혜나 증인이 대표로 낭독해 주십시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선서자 김혜나. 검사가 신청한 김혜나 증인을 먼저 신문하고 그 다음에 피고인이 신청한 장혜지 증인, 배한이 민주 증인의 순서로 가겠습니다. 김혜나 증인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고 장혜지, 배한이, 민지우는 법원 경위 안내 따라 잠시 법정 밖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은 원래 밖으로 나가야 되지만 교육 목적상 오늘은 안에서 하겠습니다. 안에서 대기해 주세요. 그럼 검사는 신문하십시오. 예, 재판장님. 증인은 2021년 7월 20일 사건 당일 통고에 들어간 소식이 있나요? 네. 싸운다는 소리가 들린다는 민원을 듣고 창고로 갔습니다.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민원을 듣고 9시 50분경 집으로 나와서 창고로 갔고 도착했습니다. 당시 원고의 상태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입에 상처가 났고 복부에서 입술 쪽이 터져서 피가 나고 있었고 배를 부여잡으며 울고 있었어요. 제가 과거 간호사를 한 경험이 있어서 증상을 먼저 확인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간호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 원고의 상태는 어땠나요? 입술 쪽이 피가 나는 걸 보고 얼굴을 맞은 거를 예상할 수 있었고요. 배는 자세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참고로 갔을 때 잠수가 떨어져 있었다고 했는데 원래 그런가요? 아니요. 변호인은 반대 신문하십시오. 네, 재판관님. 증인, 당시 증인의 창고에 위험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었나요? 창고 수리를 위한 공소들이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사라지거나 위치가 바뀐 물건들이 있나요? 옷을 박는 용도로 쓰이는 망치 하나와 텐트 지지대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그 물건들을 마지막으로 사용한 건 언젠가요? 망치는 못을 박을 일이 없어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고 텐트 지지대는 코로나 때문에 캠핑 갈 일이 없어서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물건들을 사건 이후 다시 찾았나요? 아니요. 피고의 집에 경찰이 수색을 하러 갔을 때 당시 망치와 텐트 지지대는 발견된 적이 없고 당시 피고의 동선으로 추정되는 장소 반경 100m 내에도 그런 물건들이 추가적으로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사건 이후 사라진 물건이 2개나 되는데 피고의 동선에서 발견된 적이 없다면 어쩌면 원고가 계획적으로 병행해 사장님! 지금 변호인은 유도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변호인은 주의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은 추가로 질문할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변호인 측은 추가로 질문할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혜나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장혜지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변호인은 신문하세요. 네, 재판장님. 증인은 피고와 어떤 사이신가요?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그럼 증인은 어쩌다가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된 건가요? 7월 22일 오후 9시 20분경에 제가 피고를 목격했습니다. 그때 피고의 상태는
그때 피고를 어디에서 목격했나요? 평원공원에서 피고를 목격하였습니다. 그때 피고의 상태는 어떠했나요? 약간 인상을 쓰고 있었긴 했지만 그렇게 화나 보이지도 않았고 그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피고의 인상착의는 어떠했나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그때 피고의 인상착의는 어떠했나요? 남자 반팔티와 회색 긴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증인은 피고가 무엇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했나요? 그냥 근처에 업무가 있는 사람이나 산책 나온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폭행을 한 사람이 아닌 아주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다는 말씀인가요? 네. 네, 이상입니다. 검사 측은 반대 신문하십시오. 네. 증인은 피고와 정말 처음 본 사이가 맞나요? 네. 증인은 피고를 단순히 지나가다가 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지나가다가 본 사람을 그렇게 자세히 본 이유가 있을까요? 위에 입은 티가 저희 집에도 있는 티인데다가 큰 기둥도 같은 거라서 신기해가지고 찾아보았어요. 그렇다면 혹시 당시 피고의 전화 내용 좀 들은 적이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것 같기도 했는데 마치 경고를 한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배한이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이상을 신문하십시오. 증인은 원고와 무슨 사이신가요? 네, 저는 7월 22일 원고를 담당한 의사입니다. 당시 원고의 상태가 어떠하였나요? 원고가 숨을 끼면서 배와 다리 쪽을 부여잡았길래 그 부분을 중심으로 엑스레이를 촬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리엔 금이 갔고 배 쪽은 장기 파열을 의심할 수 있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증인은 이 상태가 자해를 하여 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장기 파열은 단순한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자해로 인해 이 상태가 일어난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은 반대 신문하십시오. 네, 부사장님. 당시 원고가 있었던 곳은 창고로 많은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장기 파열이 자의로 일어난 것이 불가능한가요? 아무리 도구를 이용하였다고 하여도 장기 파열은 중증 이상의 문제입니다. 고로 장기 파열은 자해의 흔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장기 파열은 어떠한 경우에 생기는 건가요? 장기들이 심하게 압박을 받으면 파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허나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그럼 단순히 발로 찼다고 해서 장기 파열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가끔 있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은 추가로 신문할 내용이 있나요? 없습니다. 변호사 측은 추가로 신문할 내용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상으로 배한이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셔서 좋습니다. 다음으로 민지우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하겠습니다. 변호인은 신문하십시오. 네. 증인은 피고와 무슨 사이신가요? 같은 대학 동창입니다. 피고는 평소 어떤 친구였나요? 피고는 항상 남을 배려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분노 조절 장애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서 화가 나면 항상 그 자리를 피하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와 원고가 사귈 때 태도는 어떠했나요? 항상 원고가 연락을 하면 바로 받았고 원고를 아끼던 좋은 연인이었습니다. 이번에 200일을 기념을 챙기려 며칠 전부터 준비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네요. 증인은 피고와 원고가 같이 있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건 언젠가요? 7월 20일입니다. 그때 사이는 어떻게 보였나요? 평소처럼 둘 다 알콩달콩해 보였습니다. 그럼 증인이 평소 봐왔던 피고의 모습이라면 단 이틀 사이에 마음이 동심해서 원고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을 것 같나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피고는 착한 친구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검사 측은 반대 신문하십시오. 증인은 피고인이 싸우는 모습을 몇 번이나 보았나요? 글쎄, 한 대여섯 번 정도 될 거예요. 그것만으로 피고의 행동 패턴을 모두 파악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증인이 확진된 것이 없이 증언한 것이 아닌가요? 이 말은 신빙성 재판장님, 지금 검사는 유도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검사는 주의해 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은 추가로 신문할 것이 있나요? 추가로 질문할 것이 있나요? 아, 네, 있습니다. 김연아 증인은 추가로 신문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변호인 측은 추가로 질문하실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민주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서 좋습니다. 변호인 측은 더 이상 증인 신문할 것이 없나요? 네, 없습니다. 검사 측은 추가로 증인 신문할 것이 있으신가요? 아, 네, 있습니다. 김연아 증인을 추가로 증인 신문하겠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에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김연아 증인은 증인으로 나와주십시오. 검사 측은 신문하십시오. 네. 증인은 창고에 몇 시쯤 들어갔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민원을 듣고 9시 50분경 집을 나오고 창고로 갔으니 10시 55분쯤에 창고에 들어갔습니다. CCTV를 확인하니 증인이 창고에 10시 5분쯤 들어갔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혹시 원고가 증인에게 119에 신고해달라고 했나요? 아니요, 상태를 보고 너무 놀란 나머지 제가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재판장님, 지금 증인은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창고에 들어가기 전 119에 신고한 시각은 9시 59분경이고 증인이 창고에 들어간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어떻게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못한 시각에 원고의 상태를 119에 신고하고 창고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네? 제가 헷갈렸나 봐요. 증인, 지금 제대로 대답해주세요. 지금 증인이 민원 신고를 받고 창고에 들어가서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고 신고한 게 아닌가요? 그게 멀리서부터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너무 놀란 나머지 제가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네? 잠깐만요. 저는 그렇게 행동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피고가 다시 저한테 올까봐 최대한 숨죽이면서 다른 사람들이 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어요. 네? 이게 무슨 소리죠, 증인? 증인, 지금 제대로 대답해야 합니다. 아까는 들어갔을 때 울고 있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증인, 제대로 대답하세요. 증인은 어떨지 몰라도 지금 증인의 말 한마디가 원고에게는 정말 중요한 검사님, 사안입니다. 검사는 지금 증인에게 유도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계속 진행하세요. 모두 PPT를 봐주십시오. 원고는 이번뿐만이 아닌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왔습니다. 지금 증인의 말 한마디가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왔습니다. 이번뿐만이 아닌 많은 폭행을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당해왔습니다. 피고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증인, 제발 제대로 대답해주세요. 네,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야! 피고는 조용히 하세요. 더 이상 이딴 짓 못하겠어. 처음에 원고가 저한테 여자친구에게 이벤트를 할 거라면서 창고를 빌려줬습니다. 빌려달라고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커플들의 이벤트라고 생각하며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벤트를 창고에서 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서 원고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창고 말고 더 좋은 곳을 알아봐 줄 테니 창고에선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가 저희 집 사진을 보내면서 그냥 조용히 창고 빌려주고 가면 된다고, 나중에 재판을 하게 되면은 자기 여자친구의 증인이 되면 된다고 그러면서 저를 협박했습니다. 저는 저에게 오는 이익을 생각하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피고인에게 정말 미안한 따름입니다. 재판장님, 지금 증인은 증거도 없이 피고를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증인 이에 관련한 증거가 있나요? 네, 피고와의 연락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혹시 피고에게 얼마를 받았나요? 1,5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은 반대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 양측은 추가로 신문할 것이 있나요? 검사 측은 없습니다. 변호인 측도 없습니다. 뭐 일어나시는 거 아니야? 아니 뭐라도 좀 해. 정수! 이상으로 김연아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사는 증인 신문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가요? 증인 김혜나의 증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 사실이 증명되었다는 의견입니다. 피고인은 증인 신문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가요? 증인 김혜나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양측은 더 신청하실 증거가 있나요? 검사 측은 김혜나 씨의 핸드폰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변호인 측은 추가 증거 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 반대해야 될 거 피고는 아니야. 정숙하세요. 변호인 측은 더 신청하실 증거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제 검사는 최종 의견을 진술하십시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유죄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원고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라고 분명히 진술하심과 동시에 증인 김혜나의 증언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 피고인임을 분명히 증명할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김혜나 증인의 증거를 통해 김혜나 증인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며 피고인은 원고를 진술장을 폭행하여 100 범행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원고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은 최종 의견을 진술하십시오.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들어맞는 증거로는 김혜나 증인의 증언과 핸드폰 연락 내용뿐입니다. 핸드폰 연락 내용이야 충분히 부족할 수 있다고 보는 바이며 분노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민지우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충분한 자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충분히 자해할 수 있는 시간이 무려 30분이나 있었으며 김혜나 증인의 증언은 사실일 확률이 매우 낮아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창고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원고를 폭행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와 피고는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는 저와 교제하는 내내 저를 지속적으로 폭행해왔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부디 피고를 엄히 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난 아니라고! 재판장님, 저 때린 적은 없어요. 화가 나고 창고에 끌고 온 거 맞는데 아무리 그래도 여자는 때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말만 하고 나온 것 뿐이에요. 전 정말 억울합니다. 재판장님, 제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배심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의 조사를 설명하고 검사의 의견과 번호를 피고인의 최후 변론까지 들었습니다. 혐의 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무죄에 대한 판결은 배심원 여러분의 만장일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는 판결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유무죄의 판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합니다. 배심원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 잘 이해하셨습니까? 네. 배심원 여러분, 이제 평에 들어가시면 시간입니다. 각자의 의견을 충분히 진술하고 서로의 의견에 대하여 충분히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각자 말해주시겠나요? 저는 피고가 유죄라고 생각해요. 아까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유죄가 아닐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CCTV에서 창고에 들어간 사람은 피고와 원고 둘뿐이라고 했는데 원고의 상처가 자해가 아니라면 당연히 피고의 행동이겠죠? 저도 솔직히 유죄라고 느껴요. 저는 무죄라고 생각이 드는데 김혜나 증인의 증언이 확실한 것도 없고 괜히 무고한 시민을 처형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무죄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죄라고 하기는 아직 애매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와 증인이 하고 싶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하지만 원고의 상처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평범한 일반인이 혼자 장기 파일을 때까지 자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증인이 한 게 아닐까요? 그럼 CCTV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CCTV를 조작한 걸지도. 피고가 순순히 그걸 받아줬을 리가 없죠. 정말 피고와 증인이 초면이라면 굳이 남의 창고에 갔을 이유도 없는 데다가 비슷한 장소에서 찍었다고 하기에도
너무 말이 안 되고 허구 아닐까요? 그건 그렇네요. 듣고 보니 그건 그렇네요. 그럼 다들 유죄로 의견이 모아지신 것 같은데 그걸 배심원단의 의견은 유죄로 결정할까요? 네, 그러시죠. 그럼 제가 결과 제출하고 오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그럼 입장하거나 다른 판결에 앞서 먼저 배심원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아니 그거 다음. 그럼 지금부터 예당지방병역 2021 고압 1108호 폭행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자리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먼저 판결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사는 공소 사실과 시원한테 받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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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 1동은 김혜나 증인의 증언과 휴대폰의 내용 CCTV 자료들을 토대로 장선호 피고가 유죄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판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먼저 판결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사는 공소 사실과 관련하여 정직한 증거들만 제출하여 공소 사실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외상 전문의의 증언 덕분에 이 상처들은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CCTV를 통해 피고와 원고가 사건 당일 한자리에 있었으나 원고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당시 창고에는 증인 김혜나 씨를 제외한 누구도 당일 창고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피고 장선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으나 그것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고, 또 분노를 자제하는 자제력 또한 충분히 갖춰졌다고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피고에게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에 의한 증언 및 추가 증거를 제출을 통하여 피고와 증인 사이의 매물 및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였으며, 이 범행들이 모두 계획적인 생각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피고와 증인의 초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네 번째, 증인의 증언에 의해 피고가 폭행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개인적인 견해와 해석이 섞여서 그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고, 민주의 증인의 증언 또한 다소 모순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섯째, 원고의 상처는 모두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증언의 증언과 당시 원고가 사석에서 30분 이상 만남을 이룬 사람이 없다는 점을 보아 원고의 상처는 피고의 원흉이다라고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고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피고 장선우를 징역 4년 8개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바이다. 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금죄 및 공모죄, 모해 위증죄, 마지막으로 폭행죄를 포함하여 총 형량 4년 8개월 및 벌금 500만 원을 내리는 바입니다. 아니요. 재판장님 여기 짱이잖아요. 전 진짜 죄가 없어요. 저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될까요? 제발요. 야! 김이나 정원해! 너네 아무것도 안 했어? 야, 너희들 나한테 돈 받고 가져가 나왔잖아. 야! 나가자면 되냐고! 이건 말도 안 돼. 어차피 그거 때린 거 갖고 그러는 거야?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와, 연기력.